자, 교재 235쪽에 주택조합이 설립 등 거기 보시고, 자 이제 조합은 모집을 했죠. 그러면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해야 돼요. 설립. 자, 주택조합의 설립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지역과 직장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인가를 받아야 돼요.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인가 받는데, 자, 직장은 신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은 인가 받을 때도 있고 신고할 때도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양관리분의 설립인가 신고제 1번 줄칩니다.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립 요건을 갖춰야 돼요. 방갈로 2번과 3번은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도. 자, 사용권을 확보에 줄칩니다.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까지 줄치면 돼요. 그럼 어떤 조건? 박스 안에 1번 줄칩니다.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요. 2번에 줄칩니다.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을 여기 인가받을 때는 갖춰야 할 요건이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15% 이상 뭘 확보해라?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이 확보한 서류를 제출해야 인가해 줍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뒀느냐? 옛날 사익군들이 설치할 때는 이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사익군 자체가 여기에 이제 설립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은 사익군이 아닌 정상적인 주민이 이거 맞는 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혼자서 그 동네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다 80% 이상 사용권은 확보하는데 동의해 줘야 되지. 15% 이상 또 뭐 받아야 됩니까? 소유권도 확보해야 돼요. 가능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못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규제를 시키나 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법 만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느냐. 사익군들을 건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럼 처음부터 좀 사익군 건전하게 못하게 만들지. 이제 와서 이렇게 만들면 정작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이 돼버려요. 다 갖춰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3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요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 구문에 따른 구분 소유권, 소유자 갈로 띄어넣으시고 의결권 또 갈로 띄어넣으시고 자, 줄칩니다. 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주택의 소지지 관할은 시장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게 줄쳤습니까? 자, 그럼 구체적으로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결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 밑에 박스에 1번의 설립인가의 경우에 가가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가 있고 그 밑에 나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찾았습니까? 거기에 방갈로 가와 나 그 부분이에요. 가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결의 그 부분의 밑줄 또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줄칩니다. 각 가반수 결의를 받았다는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나의 동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줄칩니다. 각 3분의 2 이상 결의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은 자,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결권의 3분의 2 결의 받고 각도는 가만수 결의 받았다는 뜻이. 이 결의서가 들어가야 설립인가입니다. 지금 다른 이제 부산 지역 같은데 해운대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도시가 아니죠. 해운대 무슨 도시? 구도시죠 이제는. 예, 저거 만든 지가 얼마 됐습니까? 해운대 신도시 만든 지가 40년이 됩니다. 40년. 그럼 거기에 이제 아파트도 3, 40년 됐겠죠. 그 아파트들도 이제 20층 이하짜리는 이제 재건축해야 되고 21층 이상 되는 것은 리모델링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동의 바뀌기가 그게 더 쉬우냐? 자,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동의를 바꾸는 게 있습니다. 이거 받아야 조합이 설립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외 사항은 다 문제풀이 때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박스 밑에 방갈로 4번에 단단 줄칩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자는 관할 시향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장주택조합은 두 가지가 있죠. 설립인가를 받을 때도 있고 신고할 때도 있어요. 설립인가 받을 때는 직접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설립인가 받고, 자, 신고할 때는 직접 주택건설 사업 시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하고 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한 공주택 있죠. 공급만 받아서 조합원에게 분배할 때는 뭐 한다? 신고한다. 그 뜻이에요. 자, 양갈로 이번에 주택조합의 구성 및 자격. 주택조합은 자, 갈로 안에 자, 줄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의한다. 줄쳤습니까? 거기다 쓰세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 제한이 없다. 그래서 제외합니다. 그건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사용검사 받는 날까지 계속해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1번 줄칩니다.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줄치고 갈로 띄어넣으시고 의자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줄칩니다. 자, 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다. 그러면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 500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번에 조합은 20명 이상일 것 거기 줄치고 최소 인원이 몇 명 이상이 돼야 된다? 20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줄친 데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시면 박스 안에 조합원은 누가 되는지 조합원 자격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조합의 조합원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사람을 아는데 다만 다음 줄칩니다. 조합의 원의 사망으로 거지를 상속받은 자는 다음 각호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 상속자는 조합원 자격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시고 1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목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가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신청 1 갈로 띄어넣으시고 자, 둘째 줄에 옵니다. 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의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돼요. 1번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갈로 띄어넣으시고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되든지. 자, 이 말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라는 뜻이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되든지. 이번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하여 주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 가입하려면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되든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되어야 돼요. 나의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설립 지역에 6개월 이상의 동그라미 6개월 이상 자 계속해서 거주하여 온 사람이 돼야 되고 다에 자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나 직장주택조합원의 조합원이 아닐 것, 즉 부부 간에 이중가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조건 갖추면 지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안 물어요. 왜 안 묻습니까? 질문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굳이 묻는다면 그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거 있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강목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인데 가에 1호 감옥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자, 우리 직장은 인가받을 때도 있고 신고할 때도 있죠. 인가받을 때는 1호 감옥, 즉 지역주택조합의 감옥과 같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85년부터 이하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가 돼야 돼요. 거기 인가받을 때고 다만 다음에 밑줄 칩니다.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한다. 자, 국민주택 공급받을 때는 우리 신고하죠. 신고할 때는 누구만 됩니까? 무주택 세대주만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 시험에 몇 번 물었어요. 그것만 물었어요. 나의 조합 설립과 신청이 현재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 갈로 떼놓으시고,의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다의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원이 돼서는 안 된다. 즉 부부간에 이중가입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3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 경우 다음 줄칩니다. 해당 공동주택, 공유시설 또는 다음목에 따르는 공동주택 외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이 공유에 속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으로 본다. 자, 공유관계할 때는 몇 사람만? 한 명만 봐라 이 뜻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이 되려면 가나다 세 가지가 있죠. 가로 묶어 보시면 돼요. 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는 건 30세 이상 건설했다 이 뜻이요. 그 다음 봉시설 함께 리모델링 할 경우 해당 봉시설 소유자. 이건 뭐냐. 우리 봉시설 같은 경우 주택단지 안에 가면 상가 있죠. 상가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의 건축법에 따르는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29세대 이하짜리를 말해요. 자,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 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해서 29세대 이하짜리 공동주택에도 그 소유자도 조합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거기에 뭐 5번에 관한 것은 문제 풀이 때 보시는데 이 조합은 자기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안 물어요. 방금 밑줄 치라는 거 있죠? 그것밖에 안 묻습니다. 자, 그 밑에 박스 밑에 하살표 4가지가 있죠? 첫째 줄칩니다. 투기과일지구 안에서 자, 설립인가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지 인정해서 안 된다. 자, 투기과일지구는 투기가 심한 곳이죠. 여기는 지역주택조합원의 구성원을 선정할 때는 선착순 하지 말란 뜻이에요. 두 번째 하살표 줄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동의를 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간주됩니다. 세 번째 하살표 줄칩니다. 자,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은 제명된 조합은 포함해서 조합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20% 손해본다 했죠. 조합규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자, 네 번째 하살표 역시 줄칩니다. 총회의를 할 경우에는 조합은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고 다만 창립총회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은 총회에 원래는 100분의 10이 참석하는데 창립총회 등 중요한 총회일 때는
100분의 20 이상이 참석해라 이 뜻이에요. 자, 양가로 3번에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의 교체 신고가입. 자, 우리가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면은, 자, 조합 설립된 이후에 조합원이 바뀔 수가 있죠. 어떻게 바꾸느냐. 자, 1번 줄칩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설립가 받은 경우에 후에는 해당 조합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가 없다. 줄쳤습니까? 원칙적으로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은 교체 신규 가입이 안 된다 이 뜻이요. 자, 그런데 다만 다음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외로 대부분 다 허용을 시켜놨어요. 자, 1번에 조합원 수가 그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구수 구청장으로부터 줄칩니다. 조합은 추가 모집 승인받았다. 그러면 교체 신고가 됩니다. 2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줄칩니다. 결혼이 발생한 범위 안에 충원한다. 충원이 될 때도 교체 신고가 됩니다. 자, 가에 줄칩니다. 조합원이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자로 교체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에 그것도 제법 물었죠? 왜 물었을까? 그렇죠. 짧았어. 자, 그 다음에 나에 보세요. 나에는 밑줄 치는 거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 이후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정립, 판결 등으로 변경이 됐다. 자, 뭐 이거 양도 사고 팔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변경된 자로 충원이 됩니다. 시험에 물어본 적 한 번도 없다 이 말. 왜 없을까? 귀로서. 예. 자, 그 다음에 다에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줄칩니다.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될 경우에는 자, 충원할 수 있고, 라에 줄칩니다. 조합원이 무자기로 판명되어 자격 상실할 때도 충원합니다. 마의 자학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주가 변경되어 그 다음 줄칩니다.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일 때도 충원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문 긴 거는 출제를 안 하죠.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지문 길다 싶으면은 대충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하살표에 조합원의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주의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옆에 추가 모집자, 충원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런 점에 주의하시고.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줄칩니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갈로 떼어넘치고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설립되고 나서 몇 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라? 2년 안에 사업 시작해라 이 뜻이에요. 자, 양갈로 5번에 주택의 공급.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설립신고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국유주택을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보면 돼요. 6번 주택조합 업무의 대행. 자, 조합 업무를 타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느냐의 뜻이에요. 주택조합, 리모닝 주택조합은 제외하고 주택조합의 발기는 조합은 모집, 주택조합의 업무를 줄칩니다. 공동사업자인 등록사업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법인인 경우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자, 개인일 경우에는 자산평가 10원 이상 자를 보유한 자 외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럼 대행하려면은 법인일 때는 자본금이 얼마 이상? 5원 이상.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이 10원 이상 자에게 대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스 안에 1번 등록사업자 줄치고 2번 중개업자 줄치고
3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줄치고 4번 신탁회사 줄치면 돼요. 자, 이런데 대행시킬 수 있다. 4번은 신탁회사라고 되어 있죠. 신탁회사나 신탁 없잖아. 5번입니까? 네. 나는 안 보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는 4번의 머릿속에 신탁업자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작은 글씨는 안 보입니다. 그 이해를 좀 하세요. 자, 업무 범위는 뭐 참고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신탁업자의 대행 그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 발기는 자 2항 5에 따른 업무 중에 자 계약금 등 자금 보관의 업무는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자금 보관 업무는 누가 대행해야 돼요? 신탁업자. 자 그래서 자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은 돈 한 푼 손댄다 못 댄다 못 돼요. 자, 양갈로 4번, 5번, 6번은 다 문제풀이 때 보시고 7번 실직 보고 관리자료 공개라 되어 있죠. 이것도 문제풀이 때 보세요. 시험에 놓을 거 별로 없습니다. 8번에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로 갑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나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 등등이다. 그렇게 보시고 양갈로 이번에 가서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해당 발기인은 거지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하는데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자기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 임원이 조합은 잘 갖추지 않았을 때는 지상실 당연 퇴직됩니다. 이번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이 1항 각호 즉 결격사에 해당될 때도 그렇습니다. 양갈로 3번에 지상실된 발기인이나 퇴직된 임원이 줄칩니다. 지상실이나 퇴직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9번의 감독 등은 오륙을 따라 이해해 보세요. 10번 주택조합의 해산으로 가서 자,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안 하면은 해산시켜야 되죠. 자, 해산 여부 결정.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가 받은 날부터 3년이란 말에 동그라미.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3년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동그라미. 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자, 조합 설립이 인가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몇 년 안에 못 받으면 3년 안에 못 받으면은 3개월 이내 총회 열어서 해산시키라 이 뜻이에요. 이번에 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 결정.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은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란 말에 동그라미. 2년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그 2년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그게 동그라미 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자, 모집 신고 수리된 날부터 설립인가 몇 년 안에 못 받으면 2년 안에 못 받으면 사업 종결시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총회 소집 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이란 말에 동그라미.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하여 조합은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박스 내용 중에는 동그라미 거기에 3번을 주게 돼요. 위 2항에 따라 개최되는 총회. 2항이라는 것은 앞에 양갈위원회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하는 총회죠. 그렇죠?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는 다음 각호 요건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1번 줄칩니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된 날부터 설립인가 2년 안에 못 받았죠. 자, 가입자 전원 참석하는 총회를 열어서 얼마 동의받아야 됩니까? 3분의 동의받으면은 자, 사업이 종결된다 이 뜻이에요. 2번에 줄칩니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다. 이 총회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려가서 양가로 4번에 청산인 선임. 해산을 결의하거나 사업을 종결을 결의할 경우에 청산인을 선임해야 한다. 주로 주택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청산이 됩니다. 다만 다음 줄칩니다. 조합규약이나 또는 총회 의결 결의로 달리 자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청산인은 임원이나 발기인이 됩니다. 자, 5번의 결과 통지는 뭐 여러분 보시면 되고 11번의 회의 감사는 오류를 딸리해 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2번에 주택조합 사업의 시공 과정도 오류를 딸리해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가 주택조합에 관한 거고 뭐 대충 오늘 뭐 줄친 부분에서 놓을 거예요 시험에. 자, 이제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을 와서 사업계획 작성 선을 갑시다. 자, 주택을 대량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자, 주택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규모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자, 먼저 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자, 단독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호 이상 건설해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돼요. 그러면 29세대, 29호 이하로 건설하겠죠. 29호 이하로 건설할 때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는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몇 호 이상 돼야 된다? 30호. 예외로 50호 이상일 때도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은 자 30세대 이상이 되어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고 29세대 이하짜리는 자 건축법상 허가받아요. 예외로 50세대 이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조성 사업일 때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원칙적으로는 대지 면적을 가지고 승인권자가 정해지고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받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조성 사업의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이 사람 줄여서 시도지사라죠. 자, 그리고 대도시 시장한테 승인받을 수도 있어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승인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특별시장은 자, 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여기 있는 대도시장도 여기 들어가니까 자, 이 5사람은 10만 점 이상 미만 다 승인하죠. 그럼 시험에 낸다면 이 사람들은 안 내요. 딱 차이 나는 거 낸다. 시군지역이죠. 시군지역. 시군지역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도지사 승인하죠.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반 시장이나 군수가 승인합니다. 이것밖에 안 물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책에 보시면은 자, 양갈류분의 승인권자 승인 대상의 1번 원칙에
줄칩니다. 다음 구분에 따른 자 호수 및 세대수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 1만 종 이상의 대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까지만 줄치면 돼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서에 다음에 줄칩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배치도, 대조성공사 설계도서,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줄치면 돼요. 자, 구체적 박스는 1번 줄칩니다. 단독주택은 얼마? 30%.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일 때 줄칩니다. 몇 호? 50%. 가의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줄칩니다.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한 단독주택은 50% 이상이 돼야 돼요. 나의 한옥 줄치고 한옥도 50% 이상이 돼야 돼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받을 때 이와 같이 개별 필지로 분할해서 공급받죠. 그럴 때는 몇 호? 30%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고, 자,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큰 묶음의 토지로 공급받았을 때는 몇 호? 50%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다 이 뜻입니다. 자, 2번에 줄칩니다.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에요. 갈로 안에 리모델링 경우에는 증가되는 세대수 기준으로 한다. 자, 리모델링 우리 세대수 증가시킬 수 있죠. 만약 30세대 이상 증가시키면은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이 뜻이.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갈로 떼놓으시고 줄칩니다. 50세대로 합니다. 자, 가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줄칩니다. 단정 연립과 단정 다세주택은 50세대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에요. 밑에 조건이 1, 2번 있죠.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나의 줄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부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개인 보전 정비 개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죠. 시행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공동주택까지 줄치면 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라 건설되는 공동주택 몇 세대? 50세대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다. 그렇게 줄쳐보시고, 다만 다 보실 거 없고, 그 밑에 박스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나오죠. 주택건설 사업, 대조성 사업으로 줄칩니다.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에게 승인받고, 2번에 줄칩니다.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승인받고 줄쳤어요. 그 옆에다 요 말만 쓰면 되죠. 시군적에서 딱 차이 나죠. 10만 점 이상일 때는 누가 승인한다? 도지사. 10만 점 미만일 때는 시장군수가 승인합니다. 그걸 딱 메모하고 그거만 주의하면 돼요. 시군적입니다. 자, 그렇게 메모했습니까? 자, 그 밑에 가에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 줄쳤습니까? 여기는 A, B, C, D 네 가지 사유가 있는데 주로 묻는 것은 A입니다. 그게 국가토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거기 줄치면 돼요. 국가나 토주택공사가 사업할 때는 무조건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습니다. 그 B, C, D는 참고하시고, 나에 내려가서 줄칩니다. 한국토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자,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준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는 딱 그 주택의 형별 표준 설계도 써 있죠. 작성했을 때는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라 이 뜻이에요. 방관리는 예에는 문제풀이 때 보시고 양관리 이번에 가서 분할 시행.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한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밑에 박스에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 공급에서 출처입니다. 전체 세수가 몇 세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습니다. 600세대 이상이 돼야 공구별 사업된다. 자, 양가로 3의 변경승인은 자 5, 6월 달에 기출문제 볼 때 한번 보고 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3의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옆에 주택건설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말은 이 뜻이에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은 주택이 자 건설되는 대지에 뭘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자, 여기에 A사가 아파트 건설하는 부지인데 정중앙에 갑이라는 사람이 시가 3억짜리 토지를 자 알받게 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2000년대 초반까지 알받기가 통했던 시절이에요. 2000년 초반 이후에 이제 법이 생기는 바람에 알받기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 자 여기에 딱 법이 딱 요래돼 있어요. 주택건설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 승인해 줍니다. 그 갑의 토지 사놓아야 되죠. 얼마 주고? 보통 100배 줘야 됩니다. 100배. 3억짜리니까 100배 얼마? 300. 예, 보통 그렇게. 자, 이렇게 알받기가 기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알받기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잘하죠. 여자들이 하면은 50억 내지 100억을 더 받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 안산시에 유명한 아주머니가 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 있었구나. 아파트 건설 부지에 정중앙에 자기 집이 딱 있었어요. 얼마짜리냐? 1억짜리. 그 당시 1억입니다. 1990년대 1억. 자, 이 아주머니가 알받게 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이 자, 뭐 조직폭력 비슷한 애들 보내고 어르고 다루고 협박도 하고 모욕도 주고 이러니까 약을 올리죠. 빨리 팔도록.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이제 열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무시당하고 뭐 열 받으니까 안 되겠다 이것들 하고 사생결단 내야 되겠다 해가 알받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저 딸인가 옆에 사진 잘 찍어라 하나 놓고 막 젊은 애들하고 한바탕 붙어버렸어요. 머리 풀어제치고 막 옷도 반중에 완전히 막 난장판이 된 거냐. 그러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거 추행이네 이랬던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게 추행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경찰에도 이거 추행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엄벌을 찰 듯이 막 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건설사가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무마조로로 100억을 줬습니다. 100억. 그 100배 받았잖아. 그때 100억은 진 돈 얼마? 1000억.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냥 인생이 몇 대가 그냥 참 편하가죠. 예. 얼마나 편하냐.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전국에서 특히 여자들이 뭐합니까? 야, 나도 알밖에 안 해가지고 머리 풀어헤치고 대충 반쯤 풀어헤치고 온나. 그 조폭들이 딱 보고 그 건설사업 그 폭력배들이 딱 보고 저게 여자가 딱 반쯤 벗고 설친다 싶으면 온다 안 온다? 가쁩니다. 예, 골치 아팠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알박계 성이 통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알박해 많으니까 그 다음 법을 만듭니다. 자, 다음의 경우 예배다라고 되어 있죠. 박스에 1, 2, 3, 4 네 가지 갈로 묶으시고, 자, 옆에다 쓰세요. 그 네 가지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승인함 이래 쓰면 되죠. 자, 그 네 가지일 경우는 소유권 확보하자는 뭐 해준다? 승인해 줍니다. 제일 중요한 게 1번이에요. 1번. 자, 1번 봅시다.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 자,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은 어떤 주택건설 사업입니까? 1번, 특별한 주택건설 사업이다. 2번,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2번이에요. 그냥 아파트 단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뜻이에요. 왜? 아파트 단지 조성할 때는 전부 다 지구 단위 결정이 필요하죠. 그게 아파트 조성 사업이야.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 자, 좋습니다. 해당 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근원까지 줄지어 갈로 띄워넣으시고, 셋째 줄에 옵니다. 을 확보하고 줄지어 또 갈로 띄워넣으시고, 마지막 줄로 갑니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자, A사라는 건설사는 이 전체 대지의 80% 이상 뭘 확보한다? 사용권을 확보하면은 각 같은 알바계획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도 청구에서 사 넣는다. 이 뜻이. 이 법이 딱 발표되는 순간 대한민국 매도 청구가 없어진 거예요. 네. 이 법 저 법에 다 이제 매도 청구 도입을 하게 되고 이제는 알바계획 있다 없다? 아예 없습니다. 네. 자, 2번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는 사용권을 100%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사발주도로 승인해주고. 3번 국가, 지자체, 토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할 경우, 자, 이런 국가 등이 사업할 때는 갈로 안에 수용을 해놨죠.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승인해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리보딩 결의한 리보딩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할 때도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해당이 돼요. 자, 이런 네 가지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사발주도로 뭐 해준다? 승인해줘요. 자, 5번에 토지등록 수용 사용해 보시면 줄칩니다.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건설 대조성을 할 경우 토지 정착물, 토지 물건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위에 씁니다. 자, 민간 사업자는 주택법상 수용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썼어요. 국가, 지자체, 토지특공사, 지방공사 같은 공공사업자만 수용권이 있지 민간 사업자는 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럼 민간 사업자는 매도 청구를 해야 돼요. 매도 청구. 자, 그렇게 메모했습니까? 자, 양갈 6번에 매도 청구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부터 또 잠시 쉬었다 갑시다. 칠판 역시 그대로 두세요.